대대원의 사자보이스 정치쇼인 사자토론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인 현근택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네 분이 뭐 우리 저희 저 광고 나가고 막 할 때 막 얘기 많이 했는데 마지막은 항상 아직 안녕하세요. 네. 징계 안 당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아니 지난주에 여기 방송하고 나서 두 분이 뭐 난리 났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SNS에 막 하고 뭐 별로 없었어요. 별일. 사이 좋으니까 이간질하지 마세요. 이간질하지 마요. 아니 근데 뭐 난리 났던데 뭐 한동훈을 제가 배신했다니. 김근식 교수님 해명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예. 예? 아니 혁신파 소장파 왜 네이밍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해명 많이 했습니다. 종편 나가서. 그래요? 종편에서 해요. 두 분이 싸운 게 이슈가 되는데 특히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한동훈 배신했다. 이게 엄청 돌더라고. 아니 제가 말했죠. 아니 친한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보다 혁신파, 소장파, 아니 뭐 개혁파 이렇게 해야지 현역들이 더 힘을 실어줄 거 아니냐.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이해를 못하냐. 제가 한마디 찢어졌습니다. 한마디 해봐요. 이 두 사람 진짜 못됐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장동혁 편으로 갔어? 이렇게 자기들이 그랬거든. 아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야, 이 친한이나 사람들 진짜 친장애들 못된 장인의 사람들이네. 여기서부터 싸움 벌어진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아니, 자기들이 그래놓고서 일주일이나 지난 자기를 왜 빨리 야. 시간 없이 빨리 넘어가요. 김병희 원내대표 하고 싶으시죠? 아니 그 전에 이해운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아유, 좋은 일 많죠. 아, 그럼. 해명 다 됐어요? 아 그럼. 두 분이 그 막 역사가 러브- 평가하는 거야 러브샷도 역사가. 하고 막 뭐 막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럼 역사가 평가하는 그 집 거야. 일이라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쌈구경 제일 재밌거든. 이거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싸움 민주당도 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괜찮아요? 에이 자, 이제 볼까요? 민주당 오늘? 봅시다. 예. 오늘 많아요. 이거 일단 이해훈 국민의힘 전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했어요.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인데 일단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거 맞는 거잖아요.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점수? 근데 이제 긍정적인 파격인지 부정적인 파격인지 보는 저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긍부정 앞에다가 긍정 몇 점 뭐 이렇게 파격 몇 점. 긍정 95점. 오, 자 점수부터. 긍정 A 플러스. 오, 야, 또 야. 저는 정치권 전체에 주는 어떤 파급이나 영향은 F고 예. 그다음에 정치 공학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 B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좀 달라요. 예, 우리 김근식 위원장은요. 저도 정치 도의나 정치 공작의 측면에서 보면 부정 D 마이너스 정도 되죠. 예, 야, 알겠습니다.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현 변호사랑 방송을 좀 오래 했는데 둘이 많이 했는데. 네. 현근택 변호사 입에서 이해훈 전 의원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 시기가 오면 생각도 못했다 정말. 이해훈 야. 의원을 칭찬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 신의 한 수다라는 거죠. 선택의 대상이 이해훈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제안했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예. 좌충우돌 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 두 분도 지금 뭐 쫓겨나느니 마느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이 완전히 비었어요. 딱 예. 오른쪽에 가면서 예. 중간이 비었잖아요. 중간을 차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중원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예. 선거에서 이기고 그렇죠. 먹는 구조잖아요. 이 중간이 텅 비었어. 예. 다 먹어야지. 예. 뭐 딱 제시한 거죠. 근데 정책이나 이걸로는 잘 티가 안 나요. 예. 근데 인사로는 확 티가 나거든요. 사람으로. 그렇죠. 근데 정부가 하는 일은 인사하고 돈이에요. 맞아요. 둘 다 들어갔어요. 예. 둘 다 준 거잖아요. 예. 인사를 하면서 돈에 대한 권한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이 가운데 땅 딱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거 이제 중도 확장에 아주 신의 한 수죠. 근데 내란 TF 조사 대상 아니에요? 아이 그건 뭐 그건 아니, 뭐 아니, 내란 TF에서 만약 본인이 핸드폰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문제 없잖아요. 갖다 주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앞뒤가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아. 핸드폰 갖다 주면 뭐해? 과거에 탄핵 반대. 아니 그건 이미 내란은 핸드폰을 안 민주당입니다. 봐도 그럼 어떡할 이미 거예요? 다 온 나라에 다 알고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건 해명을 해야죠. 그럼 장관이 내란 TF 조사 받는 거예요? 아, 왜 조사받아요? 본인이 이미 다 나왔는데. 네. 아니 본인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아니 본인이 왜 저쪽 대변대 좀 하세요? 아니, 뭐 궁금하니까. 네. 아니, 본인이 해명을 해야 돼. 그건 해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히. 안 맞으니까 그거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건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는 본인이 뭐 해명하겠죠. 그거는 해명해야 된다. 네. 예. 강성필 부대변인은 A 플러스? 일단 예.
당연히 자기 편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막 일하는 것보다 예. 아니 상대편 불러가지고 얘기도 들고 경청하고 예. 또 그렇게 싸우면서 아 내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잘못된 거라도 느끼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잘된 인사 아닌가? 그리고 아니, 보수가 경제 잘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 인사들 중에서도 경제학자 불러가지고 나라 곳간 맡기면서 예. 아니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를 찾아보고 하자는 건데 이게 저는 뭐가 나쁜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요거 강성필 분이 네. 듣는 순간 네. 와 정말 신의 한 수다 잘했다 이랬어요? 아니면 좀 당황했어요? 나 방송 5분 전인데 어떡하지? 그리고 당황했어요? 아니 저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예. 사실 정치를 좀 아시는구나. 이게 사실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예. 사실 또 지금 이 판을 흔드는 거고 예. 사실 벌써 장동혁 대표 당황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당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당성이 부족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식으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자중질환이 더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통령 신의 한 수다. 네. 있잖아요. 그, F 주셨나? 그 민주당 패널들 있잖아요. 진짜 네. 극한 직업이야. 왜요? 왜냐하면 통일교의 그 특검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니까 그것도 주워 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또 이혜훈 씨 같은 분에 대해서도 보수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야 진짜 우리도 힘들지만 민주당 패널들 진짜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있잖아요. 수박이라고 깨지나 마세요. 같은 당내에 있는 사람들 수박이라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여기 현근택 의원님도 아마 그 대상 아니었나? 박용진 의원하고 함께. 그래서 무슨 남한테 그렇게 손 내밀 게 아니라 자기 당에 있는 분들이나 잘 챙기세요. 그리고 왜 이게 F냐면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 국방장관이나 문화부 장관이나 이거 사실 같이 이게 가치와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헌법 질서 안에 있어서 여야가 다툴 때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임명해도 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임명해서 이견이 조금 있어도 좁힐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은요. 이거는 한 정부의 재정 준칙의 철학과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혜훈 씨는 그동안에 기본소득 계속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가장 각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른바 보수의 가치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데려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경제 정책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혜훈 씨가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둘 중에 뭐가 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민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이래서 저는 F고 그러나 정치 기술적 측면에서는 보면은 국민의힘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 뭐지? 야 이거 우리 쪽에서 가장 보수를 주장하던 애가 절로 튀어버렸어. 야 우리는 뭐야 도대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국민의힘을 조롱하기 위한 인사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그러면 A 플러스 줘야지 왜 B냐.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시끄럽거든.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 사람 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기술 공학적인 측면에서 한 B쯤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치판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치 윤리 도의 이런 면에서 보면 F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왜? 김정혁 최고께서 얘기하실 때 자꾸 저만 쳐다봅니다. 좀 얼굴로 돌아가면서 좀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무서워요. 부담돼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겁나. 아이고 참. 아무나 나를 보세요. 나를 봐. 나는 별걸 다 갖고 내가 잘생겼으니까 나를 보면 돼. 저는 현근택 변호사 볼게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전부 F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혜훈 전 의원의 그 정치적 행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지만 지켜야 될 선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동정심과 이해 정도는 구할 수 있는 행태여야지 이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인간적인 저는 행태의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다 알려졌지만 어제 당원 연수 날짜 잡아놓고 축사까지 받아놓고 심지어는 그 우리 당이 지금 이 지방선거 준비하느라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다 했어요. 우리 당협위원장이 우리 구청장 다 평가했어요. 그것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을 넘더라도 좀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정치한 입장에서 좀 자괴감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뭐 통합과 실용 이야기하고 탕평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는 통합과 실용과 탕평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야가 정치가 복원되고 협치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 정도 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야당을 존중하면서 우리 정말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거 합칩시다.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협치고 통합이고 실용에 맞는 것이지 이건 그 전날까지도 당협위원장 하던 사람을 그 다음날 아침에 쏙 빼가갖고 우리 당을 자중지장을 몰아가겠다는 정치적 공작 그리고 우리 당을 와해시키겠다는 정치적 분열 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합과 실용으로 아무리 두 분이 포장을 해도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게 공작이에요. 공작. 세 번째 자괴감이 드는 건 우리 당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 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런 짓거리를 하나. 그래서 우리 당도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신의 한수인 게 여기냐면 우리 친한파 친장파로 막 싸웠잖아요. 드디어 대동단계를 시켰잖아요. 지금 친장파는 누가 친장파야? 아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지금 막 싸워서 막 분열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 목소리 내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이건 이제 농담이고. 우리 계속 한 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물론 당연히 원칙은 지금 김경진 교수님 말이 맞아요. 당 대표한테 요청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추천을 받는데 내 말은 항상 그거는 맞아. 이제 DJP 연합하고 이럴 때 어쨌든 그 뭐 선거 과정에서 연합할 때고 거국 지금은 그렇지 내각이라는 않죠. 예를 들어 만약에 이혜은 지금 후보자가 나 지명 받았어요라고 얘기하면 그 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지난번에 박영선 총리랑 뭐 저기 나왔을 때도 미리 알려지면서 완전히 서로 욕만 먹고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이런 인사는 약간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 뭐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물꼬를 텄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보수 진영 핵심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뭐 권오을 전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혜원 전 의원까지 갔으니까 더 있을 거냐? 저 보니까 조경태 해수부 장관설, 조경태 의원은 안 갑니다. 제안받는 것도 없죠. 이렇게 얘기했고 유승민 총리설, 유승민 의원이 뭐라 그랬지? 대선 전 다른 사람을 통해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이랬어요.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누굴 데려오고 싶어요? 뭐 여기 통일부 장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김근식 교수님. 오, 정동훈 장관 어떡하고? 예전에 하고 싶어 했잖아요. 원래도 하고 싶어 오. 했어요. 아니 사실 왜 그러냐면 정동훈 장관은 지금 밀어내고 국민의힘이 김근식 지금 이렇게? 방송 나왔다고 막 징계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네. 나 이 얘기 나오고 깜짝 놀란 게 뭐? 정동영 대표가 당성을 강조한대요. 당성이 약해서 그렇대요. 많이 들어본 말 아니 당성? 많이 들어봤죠. 어디 저기 북한에 저기에서 맨날 당선 강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당이 지금 뭐 중도 보수로 나가야 되고 인재들을 포용하지 못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성을 강조한대요. 그러면 더 쳐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한테는 기회가 더 오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당에서 계속 나가만 있어야 되나 고민할 거 아니에요. 김근식 교수님 고민 안 해요. 안 해요. 예. 아니 김정일 최고위원한테 말 안 했어요. 왜 김책임님은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야? 그건 안 해요. 충분히 우리 당 열려있다. 언제든지 환영한다. 저는 어제도 그래서 어디 방송 가서 분명히 이제 대기실에서 이런 이야기 농담 비슷하게 나오길래 당신들 또 추가적으로 누구 한다고 하면서 농담이라도 이름 부르지 마라. 예. 왜냐하면 이 청취자들은 민감해. 내가 지난주에 민감하게 다 한 거 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농담처럼 다 고수니까 알지만 청취자들은 또 민감하게 뭐 있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절대 그런 말은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원칙과 정도를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제가 환호에 취하지 않고 저는 욕설에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디 제가 통일부 장관 가갖고 이재명을 제가 설득해서 제 뜻대로 데려갈 수 있어요? 제가 설득해서 제 말을 듣는다면 내가 생각해봐. 이재명이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혜원 장관도 가봐야 1년짜리 장관하고 결국 총알바지로 희생되고 나올 겁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말은 포용 뭐 통합 실용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에 대한 정책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수 측 인사를 데려와서 사실은 총알바지나 이 희생양으로 쓸 저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정확히 정치판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그 가서 그런 비굴한 짓을 합니까? 김근식 교수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건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이혜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분이 뭐 경제 전문가인 거는 다 알고 있고 뭐 그다음에 시아버지 때문에 그쪽 이제 보수 쪽에 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에서 뭐 뜻을 펼치거나 뭘 했으면 사실은 제안을 해도 안 받았겠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본인도 아마 이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본인도 뭐 학자 출신이고 공부도 했고 나올 때부터 경제 전문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기회를 못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안했을 때 받은 거거든요. 그냥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지금 뭐 권오을 의원이나 이분들이 다 어찌 보면 예전에 뭐 바른정당 이렇게 하면서 갔다가 다시 했는데 거기서 소위 말하는 뭐 배신자냐 아니냐 이러면서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안했을 때도. 저는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아니 저는 이분은 그래요. 동대문에 있다가 동대문에 출마했다가 송동에 또 공천 받아서 아주 이례적인 사례예요. 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2번이나 수도권에서 공천을 준 거예요. 그리고 경선에서 이긴 다음에 출마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은 다 다른 당으로 갑니까? 야당에서 선거에서 떨어지면 다 여당으로 갑니까? 아니, 그건 출마를 근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저는 예. 정부의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분도 뭐 장관 같은 거 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잖아요.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이해운 전 의원 데려가서 장관 시켜가지고 1년 뭐 총알바지 쓰다가 뭐 책임 회피한다 그러는데 아니 국민들이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실패하면은 이해운 전 의원 장관 한 명 데려갔다고 해서 그 책임을 뭐 나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저는 국민의힘 참 의리도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 제가 최근에 만난 국민의힘 인사들이 자꾸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이해운 전 의원이 이제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KDI에서 일한 그 뭐 기간도 짧고 그 사람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우리 당에서 제대로 된 정책도 뭐 맡은 적이 없어 뭐 정책위 의장 뭐 그런 거 한 적 기억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는 진짜 냉정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둘이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국민의힘 패널도 힘들구나. 이걸 볼게요. 보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가 끝이냐 아니냐에 관련해서 오늘 저 한국일보 보니까 저 제목이 정권 초부터 거침없는 보수 공략 이 대통령의 결정자 한 수 될까 이렇게 써 있고 내용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진출해 국민의힘을 소수 극우 세력으로 주변화하겠다는 구상이나 해석이 나온다. 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 원인이 장동욱 대표는 당성이 중요하다. 해당 의자를 징계를 안 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로 손가락질을 할 때가 아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난지 이유를 살펴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보수 정당의 두 대표 이 원인 진짜 완전 다른 거잖아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이해운 의원의 개인의 선택을 떠나서 구조적으로 이해운 의원의 당선을- 개인의 선택은 비난받을 수 있고 네. 대통령의 어떤 전략 같은 것들도 뭐 아까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게 맞아요. 그 이준석 대표 얘기가 맞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당성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게 모순인 게 뭐냐면 그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당성과 보수의 가치를 따지고 보면 네. 이해운 씨보다 더 맞는 사람이 없어요. 탄핵 반대. 얼마나 당성을 보여줍니까? 얼마나 더 강력하게 그 세이브 코리아에서 가서도 얘기하고 윤석열 돌아오라, 뭐 탄핵 반대, 석방하라. 행사마다 그 추운 겨울에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이렇게 더 당성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수의 가치? 아니 보수의 경제 전문가였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보수의 가치나 당성으로 따지면 이해운 씨만한 사람이 찾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당무감사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도 궁금한 게 당무감사에서 평가 어떻게 받았는지 참 궁금해. 아 아마 이해운 높은 평가 받았을 겁니다. 예. 예? 근데 그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섰어요. 예.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당성이니 보수의 가치니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들 한순간에 다 던져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의 가치가 뭐고 정말로 당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당을 그렇게 표면에 보이는 거. 저 아스팔트 집회 나와. 그럼 계속 나오는 게 그게 당성이에요? 그게 자기 공천 받거나 그다음에 대가 받으려고 나오는 거 혹시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대표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아까 제가 자괴감이 든다고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정치
공작적인 이렇게 고려를 막 할 수 있게 토양을 만들어준 게 이제 우리 당이 그만큼 우습게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빈틈이 있으니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빈틈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중도까지 민주당이 쳐들어올 정도의 우리가 중도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운동장을 좁게 쓰면서 운동장을 좁게 쓰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품이 축소가 되니까 민주당은 더 넓게 쓰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운동장을 너무 좁게 쓰고 있다는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이면에는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당성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탄핵 반대하고 배신자론이잖아요.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의리고 우리 당의 당성이라고 하면 윤어게인하고 노선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당성으로 주장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선발하겠다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운동장을 그쪽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장 대표의 어제 당성 발언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데다가 제가 볼 때는 당황한 나머지 인간성을 비판하려다가 인간성 비판하려면 좀 미안하니까 당성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인간성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태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당성으로 밀고 가서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 왜냐면 당성 얘기하면서 그 뒤에 해당 행위 제 정확한 워딩을 좀 찾아주세요.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를 그동안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죠? 그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여기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뒤통수가 장동혁 대표는 지금 머릿속에 그러니까 오직 그 징계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대화를 하는데 A로 시작했는데 결국엔 머릿속에 B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결국엔 B만 가 있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보름 짜내는 거? 결국엔 다 고름 짜내고 징계 얘기로 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구성원인데 아니 이해운 전 의원이 그렇게 장관 돼서 가면 저는 박수 쳐줄 것 같아요. 박수 왠지는 광고 듣고 들어볼게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저 강성필 부대변인 광고 때문에 끊긴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구성원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자기 구성원이 어쨌든 정부에 입각을 하면 그 소통 창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보수의 어떤 가치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묵살당한다면 그게 오히려 또 이재명 정부에게 또 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가기도 전부터 사람을 공격해 버리잖아요. 아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높이 평가하는 KDI 그 연구원이었잖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5번이나 공천을 줬잖아요. 그럼 도덕성도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은 이제 바로 사람을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참 매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자 바꾸기 전에 아까 제가 장동혁 대표 워딩 정확히 못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릴게요. 균형 잡힌 시사.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조정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맞네. 또 있어. 제대로 조치를 안 해가지고 중도 확장대로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정확한 워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를 더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배신. 반론하고 싶은데. 두 글자밖에 기억 안 나네. 배신. 배신. 참자 참어. 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요거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일단 하나씩 볼게요. 매일 나오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나온 거 어제 나온 것만 할게요 일단. 아니 왜 새로 나오니 옛날 거 뭐 대한항공? 뭐얘 카로텔? 나 잊어먹었어요 뭔지. 그러니까 층마다 있어 백화점. 너무 비리 오래돼가지고. 종합 백화점에 1층, 2층, 3층, 4층에서 얼굴이 밝아지셨네. 베트남 공항 뭐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네. 어제 업데이트된 거고. 네, 그거 여줄 것부터 하시죠. 예. 어제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네. 배우자가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 네.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녹취가 나왔어요. 보좌관한테 우리 안사람 일부 쓴 게 있더라. 식당에 가서 CCTV에 보여주지 말라고 요청해둬라.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어제 JTBC 보도로 나온 건데. 자 황근택 전 부시장 저희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여기 부대변인. 서로 나 미루니 당직이 없어. 아니 혹시 카드 시장한테 줬어요? 시장 구인한테 준 거 아니에요 혹시? 또뭔 소리예요? 업주비 카드? 뭔 소리예요? 업무 추진비 카드 있었죠.
있었죠. 그거 본인이 예. 다 쓰는 거죠. 본인 쓰죠. 그리고 다 이제 그거 기록하고 그렇죠, 뭐, 당연하죠. 그렇죠? 공개하고 다 그렇게 되죠. 다른 사람은 안 줬죠. 아유 유도신문 하지 마세요. 아니, 준 거 아니야? 본인 얘기. 뭔 소리야?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하죠. 본인이 쓰는 거예요. 아, 비서실 직원들한테는 회식하라고 줄 수 있죠. 아 뭐 그럼 그렇지. 근데 같이 가야 돼 그것도. 그거 같이 가야 된다. 아 직원들끼리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 배웠습니다. 부시장이 같이 오 근데 엄격하네. 아, 난 또 민주당에서는 또 그런 공직 맡으면 다 자기 상관 부인한테 그런 거 주는 줄 알았지. 안 되는 얘기. 아닌가 보죠. 자, 그런데 둘 중에 아무나 대답해도 돼요. 두 분 중에. 두 분 다 내 눈을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근데 피하고 있어.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의원에 싸먹었었다. 그리고 그걸 의원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갖고 뭐 본인은 아니었어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이제 대비책을 세우려는 거지. 뭐 악마의 편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거기다 CCTV도 뭐 이렇게 좀 은폐하려는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하여튼 오늘 전체적으로 네, 왜 배우자. 저만 보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못된 거죠. 어느 게요? 아니 카드 쓴 게 일단. 카드 쓴 게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부의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쓰라고 이게 지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비서실 직원이 써도 그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네. 이것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이것은 뭐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더 이상의 뭐 얘기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 아니, 부분에 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당 패널들한테 무슨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당성이 부족한 당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뭐 패널 그 지침이 내렸지만 이건 저희 당은 아니 상식선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령을 받고 그렇으면 거기 국민의힘은 지령 근데 줘요? 오늘 그럼 오전에 입장 발표한대요. 사퇴한대요, 안 한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실관계는 그동안 좀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담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사실이고 이것은 좀 과장된 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좀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거치를 결정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법카 유용한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기시감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부인께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관까지 두고 우리가 경기도민들이 도지사를 뽑았지 부인을 뽑은 게 아닌데 뭐 그런 말 우리도 할 자격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도지사 부인을 모시기 위해서 공무원을 배치하고 공무원을 몸종 달아두시하고 법카를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지금 재판까지 갖고 있는데 그게 민주당의 문화인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또 하나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예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됐을 때 송파구에 그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산 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김병기 대표가 했던 그 해명을 찾아봤어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마누라가 정말 알뜰하게 한 푼 한 푼 모아서 산 거래.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이게 그 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법카까지 써가면서 자기 부하 법카까지 써가지고 돈을 아껴서 알뜰하게 모아서 송파구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병기 대표의 지금 의혹은 1일 1의혹 거의 뭐 양파껍질 같은 수준인데 튀어나오는 것마다 지금 해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국민정서법을 이미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짜증이 나 이제는. 그러면 제가 볼 때 오늘 뭐 강성필 부대변인 입장은 민주당 아마 입장은 오늘 일단 사과할 시간을 주자. 그다음 국민 반응을 해명할 시간. 그러니까 네. 국민 반응을 보자 이런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일을 요- 깔끔하게 사퇴하는 게 아니 답이에요. 요거는 잠깐 일단 네.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 측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 관련해서 선택적인 녹취 공개고 배우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수사에서도 실제 사용자는 구의원 여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측 입장이라는 이게 거. 왜냐하면 경찰에 이제 그 당시에 수사를 했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잖아요. 야당 의원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뭐 수사를 봐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 결과 어쨌든 지금 그 김경 원내대표 입장처럼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신뢰성이 있는 거죠. 공적기관을 확인한 거니까. 여당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 거를 그냥 봐줄 리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때 당시에 그 증거는 그 카드를 썼다고 하는 그날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카드를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쓴 거예요. 구의원, 구의장도 쓰고 그다음에 부인도 쓴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구의장이 썼을 때 그 카드를
그 부의장이 썼을 때 그때 쓴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또 다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드러나 나온 거 보면은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본인이 김병기 의원이 가서 증거 인멸을 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쓴 걸로 해라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가 됐으니까 이번 건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민중기 특검이 했던 얘기 그대로 떠올라요. 한 단어로 현대판 매관 매직. 그거 김건희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보면 아니 김병기 그 원내대표가 해왔던 비리 종합 그 백화점이라고 우리가 기자할 때 많이 썼었는데 층마다 새로운 상품들을 다 전시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비리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분이 지금 원내대표세요. 근데 이분이 원내대표로 사퇴하냐 아니냐를 놓고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 웃긴 얘기예요. 이게 원내대표 사퇴 안 사퇴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해명을 국민들한테 하는 해명이 제대로 먹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했던 거 저는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들에 대해서 다 하셔야죠. 내로남불 그만하시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어제 MBC. 저는 개인 마치 끝난 것처럼 하더니 마치 끝난 것처럼 하나 더 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김병기 의원 관련된 의혹 주제 이게 지금 할 요게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사실로 다 밝혀지면 액수로 보나 사건으로 보나 사실로 밝혀지면 어제 MBC 단독 보도예요.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때 녹취가 공개됐는데 당시는 김병기 의원은 공관위 간사,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 위원. 자, 내용은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출마자 이제 김경시 의원도 나왔어요. 실명도 김경시 의원부터 1억을 받았다. 우리 저 보좌진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김병기 간사한테 상의를 해요. 근데 김병기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죠. 어쨌건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또 얘기합니다. 아 이건 받은 거 아닌 이상 이거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강선우 의원이 그렇죠.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울면서 막 저 좀 살려주세요 의원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김병기 의원은 도움을 주진 않아요. 이거 나까지 끌고 들어가지 마라. 받은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돈 받은 게 나온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김경수 의원은 단수로 공천이 돼서 시의원이 됩니다. 맞죠? 네, 맞아요. 예, 요거 결국은 이게 공천 헌금이 1억 원 오간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논란의 포인트고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 측은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놀랐다. 보고 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 즉시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했고 다음날 재차 보고 후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 당시 공관위 의제 선정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았고 부의된 의제를 논의했을 뿐이었던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자 부시장님. 네. 요거가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천 대가로 돈을 준 거 아니냐. 예. 근데 저도 이 사건이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갖고 왔다 그러고 그걸 왜 갖고 와요?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예. 보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관하고 있다는 거 왜 보관을 해요? 그거를 갖고 오면 그냥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돌려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또 공관이랑 상의한다? 그것도 더 이상해요. 간사인 김병기 그렇죠. 의원에게. 왜냐하면 공관이랑 상의를 뭐 있어요. 자기 지역의 의원이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돌려주고 끝내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왜 민감하냐면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이 많거든요. 되게. 그러면은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이 이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요. 공천권이. 그러면은 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저는 이게 물론 이제 김병기 의원은 보니까 원칙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 당연히 돌려줘야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이 거예요. 대화에서는 그래요. 예, 그렇죠. 돌려줘야 김병기 된다. 의원은 여기에서는 어찌 보면 약간 뭐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강선우 의원은 조금 해명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해명하는 것도 뭐 좀 약간 이상해요. 그럼 만약에 그 핵심이지 그러면은 그 1억 원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얘기가. 그렇죠. 그 얘기가 강선 나와야 의원의 해명에. 아니 둘 다 강선 의원하고 그 지금 시의원이라는 분하고 예. 그 얘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해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측은 한겨레와 통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강 의원과 김경 시의원 사이에 일러 김 원내대표는 당시 돈을 돌려주라고 조치한 것으로 기억한다. 공관위 간사가 모든 공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김경 시의원은 한겨레와 통화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냥 시나리오인데 이거 지금까지 나온 추측이에요. 것만, 추측. 예, 추측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이제 기자적 관점에서 제가 전직 기자였던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 김경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뭐 여러 채 갖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억을 갖다 줬어. 갖다 주고 강선호 의원한테 이제 공천 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사무장이 받았겠지. 그런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돼서 이거 잘릴지도 모르겠다. 공천 못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 준 거를 근거로 해서 강선호 의원한테 당신 말이야 1억까지 받아놓고서 나 공천 안 주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병기 그 의원을 찾아가서 살려주세요라고까지 얘기한 거는 본인이 누구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이런 게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가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사람이 터뜨리겠다,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자기는 정치생명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김병기 지금 그때 공관위 그 뭐였죠? 간사였잖아요. 예. 공관위 간사가 좀 웃긴 게 그 다음 날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공천이 됐어, 단수 공천이 됐어. 예.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야 1억씩 갖다 주고서 그 자기 의원한테 그 공천하겠다 그러면 공관위 간사면 공관위에다 얘기해서 야 이 사람은 잘라야 된다. 이 사람은 공천 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1억 주고 그 자리에 가면은 1억 이상의 돈을 챙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안 됐어.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공천이 됐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돈을 돌려주자 말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둘 다 공천 헌금으로 돈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 돈이 어디 갔는지가 제일 지금 갖고 있는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공천으로 받은 게 아니다. 다른 이유로 뭐 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 도대체 누가 녹음했죠? 김병기하고 그 두 사람이 강선호하고 둘이 있는 얘기를 도대체 누가 녹음을 했을까요?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실에서 강선 의원에 찾아와서 얘기한 거를 김병기 의원이 녹음했고 이걸 제3자에게 공유했는데 그 제3자가 MBC에게 제공했다라고 어제 MBC에서니까 보도 과정에서 밝혔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의원과 공관위 간사가 다른 의원과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녹음을 한단 거 아니에요. 야, 그것도 참 상당히 놀라운 일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놀라운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방어 차원에서 녹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듣고 나서 다음에 아니 그 처음부터 틀어놨으니까 녹음이 됐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일종의 무슨 어떤 상담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앞단에 어떤 얘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김병기 의원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 자체도 본인 방어 차원에서 네, 김병기 의원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워딩이 뭐냐면 그 녹취에 나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얘기를 김병기 의원이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진짜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강선 의원이 울면서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강선 의원과 김병기 보호 차원에 녹음한 걸 거다. 아니, 거기 자기 방어 차원에서 강선 의원과 김병기 대표가 또 묘하게 겹치는 측면이 있잖아요. 뭐요? 갑질. 이게 또 비슷하잖아요. 보좌 관련. 그러니까 네, 맞아요. 모르겠어요. 뭐 유유상종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또 공교롭게 지난 지방선거 때 공관위 간사와 공관위원을 하면서 이런 녹취가 나온 건데 저는 지금 딱 두 가지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첫 번째 분명히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말은 분명히 나오잖아요. 대화 네. 속에서. 그러니까 그건 팩트 같아요. 그러면 그게 누군가가 돈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현찰이든 뭐든 갖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관한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어디다 갖다 줬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를 해명을 해야 됩니다. 보관했다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안 나오고 있다는 거고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성공했든 실패했든 돈이 전달됐든 안 했든 간에 공간이 간사와 공간위원이 이런 대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단수공천을 받아요. 이거 여기서 김병희 여대표가 방어 논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원래 안 됐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녹취를 했는데 나는 자꾸 안 된다고 했고 문제가 있다고 했어. 강선을 살려달라고 했어. 나는 뭐 괜찮아. 이게 아니고 그 다음날 단수공천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무슨 간사가 했는지 공간위원이 동의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김정일 원내대표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단수공천하게 됐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안 나오면요. 지금 정해져 있는 팩트만 갖고도 두 가지는 확실하잖아요. 단수공천 받았다는 거, 돈 1억이 보관돼 있었다는 거. 이 둘에 대한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건 대형 뇌물죄가 됩니다. 예. 그 공천 과정은 뭐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요. 대부분 물론 간사 역할이 중요하긴 하죠. 위원장이 엄청나죠. 있고 간사 있지만, 근데 그 시의원이나 구의원 선거들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분 지역구 의원들의 영향 받아서 만약에 하라 그러면 하고 대부분 그렇게 가거든요, 실제로. 간사도 마찬가지예요. 간사도 자기 지역은 자기가 하지만 다른 지역은 아실 거예요, 정치 관행이. 최종 결정은 시당 공간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의견을 묻는단 말이에요, 되게 지역. 의견을 물으면서 살려달라고 한 건데 안 됩니다 해놓고 그 다음날 땅땅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공관위원장이 하죠. 공관이 간사 가는 건 아니에요. 간사가 실무를 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억을 가지고 싸들고 와서 의원한테 그럼 뇌물 준 거잖아요. 1억에 지금 자리를 매관매직한 거 아닙니까? 공천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 부동산 여러 채로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공천을 줘요? 그 공천 과정은 저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럼요. 이거는 설명해야 돼요. 설명 안 하면 이건 끝이 없어요. 자, 일단 강선우 의원 입장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습니다.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황근택 부시장 보기 전 부시장 보기에도 강성필 부대변인 보기에도 요거는 밝힐 필요는 있다. 아 당연히 이거 이미 수사 영역 넘어간 수사 영역 거라 넘어간 거죠 네, 이제는. 그럼요. 강선우 의원도 그러면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거니 이렇게 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은 특정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거 네. 특가법상 뇌물이에요. 이거 뇌물이라는 건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갖고 보관만 해도 일단 그 받은 게 됩니다. 돌려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수사 대상이고 범죄 혐의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현 대표가 이 녹취 파일 나갔는데 나는 막았다라고 지금 벗어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오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입장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게요? 아니 어차피 여권을 다 그냥 국민들 같이 일단 보니까. 저는 하여튼 뭐 이재명 대통령이든 당이 됐든지 간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쫙 다 시나리오를 본인이 얘기하시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이미 지금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인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대신에 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오늘의 어떤 입장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나중에 추후에 또 달라진다 그러면 더 큰 역풍 불 수 있으니까 오늘 잘 대처하셔야 된다 그래 봅니다. 자 부시장님 마지막 짧게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거치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죠. 그래,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라 이거구나. 당연히죠. 어느 대표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사자토론 내부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